22년 3월 9일이 대선이죠. 먼저 여권에서는 이재명 씨가 대선 주자로, 유력 대선 주자로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윤석열 씨는 가장 최근에 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대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좀 특이한 게 거의 인맥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의 대선 근처에 보면은 지금 대선이 22년 3월 9일이니까 올해 한 3월에서 6월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도 그랬으니까 좀 예상을 해보고요. 거의 대부분이 인맥 관련주고,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는 이재명의 형제 엘리트, 나 한국 패키지, 무상급식, 무상교복 사업, 요 정도 있겠네요. 해저터널, 이낙연 씨 해저터널 정책 관련주, 요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하나씩 조금 짚어보면, 일단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윤석열 관련주를 한번 볼게요.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동기, 중앙대 동문. 사실 이거는 내용이 큰 의미가 없고, 의미가 조금 있어 보이는, 그나마 좀 있어 보이는 거는 이낙연 씨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삼부토건. 그래서 삼부토건이 사실 가장 먼저 오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지금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지요. 한번 윤석열 씨 관련 회사부터 살펴볼게요. 서현이랑 서현 이화, 서현 탑메탈은 이렇게 트리오로 보면 되는데요. 자동차 부품 쪽이죠. 서현이 지주회사고, 앨범을 보면 가장 먼저 서현이 움직였고, 상승이 이미 많이 나왔네요. 3월 저점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000원 위에서 지금 9,000원대까지 왔으니까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움직인 게 서현 탑메탈. 서현 탑메탈도 상승이 3월 저점에서 거의 8배, 8배, 9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현 이화가 가장 늦게 움직였죠. 겨울쯤 돼서 이제 시세를 줬는데, 아직 조금 더 다른 서현 시리즈들이 8배, 9배씩 상승한 거에 비해서 서현 이화는 아직 좀 덜 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서현 이화는 지금 위치에서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덕성을 한번 볼까요? 덕성은 지금 상승 중이네요. 아직도 3월 저점에서 한 6배, 7배 정도. 그러면 언제부터 상승이 나왔냐면, 얘도 조금 늦게 상승이 나왔어요. 한 11월 정도? 11월 말 정도? 우선주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11월 말에 덕성이 시세를 줬고, 우선주도 11월에 시세를 줬다가 쭉 뺐네요. 얘는 한번 이렇게 시세를 크게 줬던 거는 새로 진입하기는 조금 힘들고 보유자의 영역이죠. 그리고 모베이스. 모베이스도 겨울쯤에 상승이 좋네요. 역시 윤석열 관련주가 조금 늦게, 비교적 늦게 좀 시세를 준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가장 좀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베이스랑 모베이스 전자가 세트죠. 휴대폰 케이스. 뭐 실적 잘 나와주고 있고 회사가 좋아 보이네요. 뭐 이슈도 있고 회사도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섹터들이 뭐 상승 섹터에 속해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대선 관련주까지 엮여 있으면 뭐 모베이스 전자가 조금 더 늦게 상승이 됐네요. 근데 워낙에 실적이 좋아서 뭐 이런저런 재료들 뭐 실적 모베이스 전자 쪽은 올해 걸 볼까요? 전자 쪽은 조금 빠지고 있네요. 모베이스 전자보다는 모베이스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와서 지금 새로 진입하기엔 조금 망설여지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태양금속. 태양금속은 자동차 단조 볼트 쪽 업계 1위 회사죠. 작년에 적자가 좀 심하게 나왔고 올해 턴이 나왔네요. 올해 적자에서 턴이 나왔고 자동차 쪽이니까 지금 자동차 섹터가 핫하잖아요. 내년까지도 뭐 전기차랑 엮여서 좋은 섹터니까 좋은 섹터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뭐 적자에서 올해 턴을 했고 그다음에 차트를 볼까요? 차트도 시세를 많이 못 줬네요. 한 700원대에서 시총 400억짜리 시총이 굉장히 낮아서 요런 게 날아갈 때 이제 많이 날아가죠. 일단 윤석열 관련주고 자동차 섹터에 있고 재무가 턴하고 있고 예, 아까 서현 이화에 이어서 태양금속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크래프트 빅데이터 쪽이죠. 일단 차트부터 보면 시세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네요. 저점에 비해서 약간 시세를 약간 줬고 재무를 보면 재무는 한숨이 나오네요. 얘는 빅데이터 쪽 클라우드 기반에 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사실 대선 기업을 뭐 회사를 분석한다는 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실적도 받쳐주고 섹터도 받쳐주고 그다음에 뭐 대선 주자까지 받쳐주면 가장 좋겠죠. 뭐 다른 받쳐주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굳이 적자가 심한 기업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일은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도는 뭐 모피 회사죠. 모피. 의류 쪽이 근데 최근에 의류 쪽에서 조금 움직임들이 나와서 뭐 영원무역이나 FNF 뭐죠? 칸골 SJ 컴퍼니죠. 칸골 쪽. 다들 좀 움찔움찔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의류 쪽이 이제 내년부터는 좀 상승할 것 같은데 얘네도 적자가 심하네요. 그러네요. 진도. 저라면 안 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리바다. 소리바다는 한 20년 전에 많이 찾았던 사이트죠.
적자가 심하겠죠. 재물을 안 봐도. 그쵸. 저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큐로컴, 큐로홀딩스 얘네도 트리오로 움직이겠네요. 화학회사죠. 전원사치. 영업이익이 굉장히 작년에 많이 좋았었고, 차트를 조금 자세히 보면 시세를 한번 줬었죠. 3월 저점에서. 얘가 시총이 1,400억. 얘는 조금 애매한데요. 뭐 다른 트리오들을 좀 볼까요? 그러면 큐로 홀딩스 지주회사겠죠. 지주회사 시총이 더 낮네. 지주회사는 이렇게 들어가서 뭐 크게 수익을 받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사실 조금 꺼려지는 긴 합니다. 적자 너무 심하고 이익은 나는데 순이익단에서 엄청 많이 빠지네요. 큐로 트리오는 안 보는 걸로. 러셀 반도체 장비 쪽이죠. 반도체가 워낙 오래 핫한 섹터니까 쭉 이어질 것 같고 21년에도 이어질 것 같고, 반도체 장비 쪽 저점에서 뭐 한 3배가량 3-4배 정도 올라왔고, 재무를 보면 재무도 뭐 적당하네요. 말 그대로. 이 시세 조금 더 주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좀 유력 대선 주자 같은 경우는 7배, 뭐 7배가 기본인 것 같아요. 거의 뭐 10배까지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면은 가장 늦게 좀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로 합류가 됐으니까 이 정도 회사도 좋을 것 같아요. 러셀. 섹터도 반도체 장비 쪽이면 섹터 좋고, 회사 재무도 안전하고 좋네요. 다음은 이재명 관련주를 볼게요. 에이텍하고 에이텍 TN은 이미 에이텍 뭐 시세를 더 줄 수도 있지만 이미 코로나 저점에서 한 10배가량 시세가 일찍 나왔죠. 여름까지. 거의 10배가량 시세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네. 재무 괜찮고. 조금 일찍 대선 뭐 관련주에 관심이 있었으면 코로나 저점 폭락했을 때 가장 뭐 괜찮아 보이는 대선 주자에 가장 괜찮아 보이는 회사를 들어갔으면 이미 자산이 많이 불어나서 그 다음 섹터 이렇게 갈아탈 수가 있죠. 그래서 에이텍이랑 에이텍 TN은 지금 보기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린바이오. 바이오 섹터는 21년까지도 계속 핫한 섹터고, 이 회사도 전에 한번 봤는데 아직 시세를 많이 안 줬어요. 재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재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해서 뭐 몇 개 안 남은 관련주 중에서는 서린바이오 괜찮아 보이고요. 전 카스 처음에 맥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전자 저울 쪽이네요.
전자저울. 뭐 섹터에 뭐 어디 속한 거나 하진 않고 그냥 고만고만 꾸준한 회사입니다. 시세를 보면 한 번씩 튀어주긴 했는데 1,000원 밑에서 900원에서 2,200, 100% 정도? 근데 섹터가 뭐 좋은 sek터에 같이 있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굳이 저라면 여기에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전자저울 뭐 산업용이겠죠. 그 다음에 정다운 식품 쪽이죠. 정다운 식품주들은 사실 코로나 저점 3월에서 급하게 좀 올라갔다가 지금 쭉 눌리고 있어요. 뭐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대상. 근데 뭐 자꾸 내년이라고 21년에도 올해도 좋아 보여요. 식품 쪽은 뭐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식품 쪽 섹터는 뭐 영원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에서 약간 좀 급하게 올라가서 다들 약간 눌러주는 상태니까 21년에 다시 올라와 주지 않을까. 좀 좋은 섹터에 속한 회사죠. 정다운. 차트를 보면 역시나 시세를 좀 줬었네요. 여름에. 좋은 회사고 뭐 유력 대선 주자 관련주니까 여름에 이미 시세를 좀 줬었고, 이것도 식품주랑 같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뭐 섹터 괜찮고, 근데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확실히 굳이 식품주를 고르면 이런 회사보다는 다른 식품주들 좋고 뭐 좋은 회사 많은데, 저라면 정다운은 대선 관련주로서 매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토탈 소프트. 토탈 소프트는 솔루션 소프트웨어 업체네요. 선박 쪽에 솔루션 소프트웨어. 뭐 큰 섹터가 뭐 움직이는 건 보이진 않는데 재무는 적당하고 좀 늦게 시세를 줬네요. 얘네가 여름에 잠깐 반짝했다가 눌러주고 다시 시세를 주는 모습입니다. 저점에서 한 4배? 저점에서 4배 정도 올라왔는데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미 12월 중순 이후에 크게 급등이 나와서 네, 조금 놓친 게 아쉬운 회사네요. 회사 좋아 보이는데. 토탈 소프트 그러네요. 근데 큰 섹터에 뭐 속하거나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캠시스 카메라 모듈 회사죠. 삼성향. 저는 좋게 보는 회사인데 이재명 관련주였네요. 저도 몰랐는데. 네, 매출 뭐 영업이익 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올해 조금 올해 2분기에 조금 안 좋았고 다시 턴했습니다. 4분기에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고, 삼성향 카메라 모듈. 근데 뭐 산업도 괜찮고, 그쵸? 뭐 핸드폰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는 다 들어갈 예정이니까 섹터도 좋아 보이고 전혀 안 움직였죠. 지금 차트로 보면 저점에서 거의 안 움직였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되게 좋아 보입니다. 캠시스. 애플향 쪽으로 MC넥스랑 캠시스 좀 묶어서
보고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제 대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대선 관련 회사니까 좋네요. 캠시스.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이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네요. 겨울에 한번 튀어줬고, 여름에도 얘는 회사가 좋은가 보네요. 여름부터 쭉 안 좋네. 영업이익 엉망이네요. 왜 올랐을까? 과거에 근무했던 이재명 씨가 근무했던 그래서 올랐나 본데요. 좀 직접적으로 뭔가 관련이 있는 회사라서. 그렇지 않고는 많이 올랐네요. 한 4배까지 올랐다가 쭉 밀리는, 4배 이상 올랐다가 쭉 밀리는 모습이고, 그쵸. 뭐 이유가, 재무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대선 주자가 근무했던 회사면은 이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저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를 한번 볼까요? 교복. 형제엘리트 꾸준하게 올랐네요. 이게 얼마? 5배 정도? 5배 정도 올랐고, 뭐 더 오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차트상으로는. 재무는 그냥 그렇고. 근데 뭐 섹터가 교복 섹터? 이게 뭐 특별히 매출이 뭐 엄청 잘 나온 거나 뭐 특별한 섹터는 아니죠. 그냥 관련주, 정책 관련해서 그냥 딱 그거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정책 관련주가 확실히 많이 올랐고, 이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그냥 뭐 흑자가 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복 쪽은. 그다음에 뭐 비슷한 무상급식 정책주 한국 패키지. 얘도 비슷하게 꾸준히 올랐죠. 얘는 교복보다는 조금 늦게, 교복이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은 좀 나중에 시작했네요. 얘도 한 1,000원에서 지금 6,000원이니까 6배 정도. 보통 한 10배까지 오른다고 보면 조금씩 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저는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이낙연 야권 주자 한번 볼까요? 3부 토건. 건설 쪽이 요즘에 너무 핫하죠. 그리고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니까 뭐 보나마나 처음부터 시세를 줬겠죠. 그러네요. 6월 이후 7월 여름부터 해서 얘가 금액이 좀 이미 뭐 시세를 줄 만큼 다 줬다가 지금 누르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너무 무섭죠. 차트만 봐도. 그리고 섹터도 좋고, 그다음에 적자가 심했다가 턴한 부분도 되게 매력 있고요. 건설 쪽, 토건. 그렇죠. 너무 좋은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을 이제 대선 한 2년 전쯤에 들어가서 10배 먹고 나온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효림 로봇. 효림 로봇. 아이고.
적자가 심하네요. 네트워크 로봇, 소프트웨어, 로봇 관련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아직은 뭐 영업이익이 나진 않는 것 같고 차트를 좀 보면 역시 시세를 겨울부터 줬네요. 11월부터 시세를 크게 줬다가 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긴 좀 무섭고 또 적자도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 다시 원래 위치까지 내려가면 답 안 나오죠. 이거는. 그다음에 남선알미늄 워낙 유명한 회사라 우선주도 있고 화학이죠. 남선알미늄. 회사 역시나 탄탄하고 시총도 되게 크네요. 시세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시세도 뭐 18년부터 거의 계속 상승하고 있고 3월 이후로 시세를 줬다가 오히려 3월 이후로는 시세를 줬다가 3월 이후 현재 위치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 2-3년 오르다가 지금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낙연 관련주로 제일 먼저 몇 년 전부터 시세를 줬던 유명한 회사이고요. 남선 알미늄. 그다음에 DK 케미컬. 화학이죠. 케미컬. 얘도 늦게 시세를 주고 있네요. 지금 화학 관련주들이 좋죠. 2차 전지 때문에 섹터도. DK 케미컬 좋아 보이는데요.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네. 19년에. 올해 적자 심하고. 적자가 심하네. 안 좋아 보이네요. 바로 말을 바꾸는. 적자 심해서 그렇네요. 화학 쪽. 화학은 LG화학이죠. 그다음에 금호산업. 금호산업 우선주가 난리였었던 것 같은데 여름쯤에 11월에 팡팡팡 튀었네요. 이 시세를 이미 11월부터 주고 있고 재무 좋고 건축 토목 건축 쪽이 워낙에 좋으니까 건축 섹터에 엮여가지고 같이 가네요. 금호산업 타이어도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쪽 또 건축도 하고 있으니까 뭐 건축 설계 쪽도 하고 있으니까 이 섹터 저 섹터 다 섞였네요. 교집합이 많은 회사고 지금 이치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뭐 이미 시세를 한번 주긴 했는데 저라면 안 들어가긴 하겠지만 더 시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섹터,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대선 관련주까지 엮여 있고 재무도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여기 남아토건 이것도 남아토건도 건설 섹터죠. 영업이익 뭐 많진 않지만 꾸준히 내고 있고 시총 1,500억
이게 날려보내기 적당한 시총이고, 나마토건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이낙연 씨가 건설 쪽 회사랑 좀 연관이 많네요. 나마토건도 좋아 보입니다. 아직 시세 많이 안 좋죠. 저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4조 시푸드 참치 회사죠. 얘는 식품 관련 쪽하고 엮여 있고, 대림, 사조 대림, 다른 쪽이 무슨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얘네는 아니죠. 시푸드 쪽은 그냥 뭐 적당하게 이익 내고 있는 참치 회사입니다. 시총 1,000억. 이미 시세 좋네요. 10월부터 한 2배 정도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섹터가 좀 애매해서 애매합니다. 이 회사는. 부국철강 역시 건설 섹터죠. 영업이익 아주 조금 내고 있고, 시총 800억. 쭉 빠졌네요. 한번 여름에 잠깐 시세 줬다가 쭉 빠졌네요. 건설 섹터는 좋긴 한데 시총이 되게 매력이네요. 저는 조그만 시총 좋아해서. 근데 지금 이미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 만약에 얘가 그냥 횡보하는 추세였으면 괜찮아 보였을 텐데 쭉 하락한 추세라서 매력이 없습니다. 이월드는 주얼리 쪽이죠. 생뚱맞은 섹터가 갑자기 나왔네요. 주얼리. 재무 한번 볼까요? 목걸이가 잘 팔리나 보네요. 엄청 이거 뭐가 있었나? 브랜드가 뭐가 있었나요? 로이드. 로이드 브랜드구나. 2019년까지는 엄청 잘 되다가 올해 초토화가 됐네요. 올해 그쵸. 다들 집에 있는데 주얼리가 잘 팔릴 리가 있나요? 올해가 아니라 20년에 초토화됐고, 21년에는 요거보다는 좀 턴하지 않을까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4% 영업이익률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회사 자체는 조금 20년에 좀 힘들었지만 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빠졌네요. 역시나 쭉 빠졌는데 21년에도 계속 집에만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라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로이드. 그렇네요. 추억의 로이드네요. 서원. 사회이사가 동문이고, 금속 쪽 섹터는 특별한 섹터 보이지 않고, 금속 쪽 시총은 괜찮아 보이고, 시세를 거의 못 줬네요. 얘네는 저점 거의 코로나 3월 저점에 와 있네. 섹터 자체가 너무 매력이 없어서 그래서 시세를 많이 못 준 거 아닐까. 여름까지 조금 올라줬다가 두 배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 거 보면 섹터 자체가, 회사는 나쁘지 않은데, 그러네요. 회사는 또 괜찮네요. ROE 3%.
진짜 선박, 반도체. 산업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서원 모르겠고 주연테크 너무 많이 들어봤죠. 적자가 심하네요. 이 오프라인 장사가 20년에는 거의 뭐 더 좋다야 되는데 얘는 계속 안 되네요, 회사가. 이렇게 적자가 계속된 회사는 저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KT 서브마린, 해저 터널 쪽. 글쎄요, 이낙연 씨 같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 이제 빵빵빵빵 튀어 올라갈 수 있겠는데, 재물을 한번 볼까요? 역시나 적자. 저라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매력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네, 지금 자리에서도 들어갈 만한 회사가 꽤 여러 회사 있었습니다.